오늘은 지난번 개미들이 털리는 이유라는 영상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실제로 제가 매매했을 때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뚫고 상승 랠리를 펼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흔들기가 나온 이후에 진짜 급등을 시작해서 나중에 최고점에서 털었던 종목을 실제로 매매했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수익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 횡보 후 상승 초입에 잡았다가 흔들기 때 버티고 최고점에서 털었던 종목을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메디프론인데요. 그 당시에 치매 관련된 테마주로 정책 중에 정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치매 관련된 테마주를 찾다가 메디프론이란 종목이 그 당시 테마주들 중에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졌고 또 이 종목에 큰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1월 30일 이후에 그 당시 이 종목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약 7,500만원 정도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탄탄하게 박스권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손절 라인은 화면 상단을 보시면 파란색 200, 검은색 240이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따로 설정을 한 것인데 혹시라도 이 선이 깨지면 시장가로 모든 물량을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두 매수를 마친 이후에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미 털기, 그러니까 주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횡보 구간보다 더 밑으로 빼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흔들기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잡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201선, 241선을 보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장기 이평선까지 뚫고 깨져버리면은 어느 정도 큰 물량을 들고 있는 개미들까지 다 던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너무 강력한 투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지지선을 잡으면서 흔들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 밑으로 더 깨져버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바닥이 계속해서 생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를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 홀딩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강력한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현재가창을 제가 유심히 봤을 때 큰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칠판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거래량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현재가창에 한 번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점이라고 판단했고, 저는 시장가로 모든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대략 25%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한번 그 당시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5%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 이때 이 종목은 사실 1억 이상을 넣을 수는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평상시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 4천만원만 한 번에 시장가로 털어도 호가창이 많이 밀릴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는 약 7,600만원 정도를 매수를 했었고 1,900만원을 이익을 내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면, 여기 매수 금액에 1억 4,800이 잡혀 있는 것은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있던 것이 잡힌 것입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가창을 보고 큰 돈들이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4월 16일자에 매수했던 전 물량을 매도한 이후에 그때 이후로 계속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제가 설정했던 200일선, 241선이 깨지면 저는 모든 물량을 털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이 뚫린 이후로는 아주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개미 투자자든 큰손이든 어느 정도 금액을 크게 굴리시는 분들이든 굉장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하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절 라인을 명확히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칠판에서 왜 손절 라인이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가창을 보셨을 때 어떨 때 고점을 가늠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손절 라인이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작전주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종목을 들어가셨다면 급등을 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만큼 급락을 크게 할 리스크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꼭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지 크게 오랫동안 물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산 종목이 얼마까지 갈까 이런 기쁜 상상은 하지만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난 꼭 반드시 털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승하는 거는 큰손들이 털기 전까지는 얼마나 더 높이 갈지 모르지만은 하락은 바닥이 깨진다면은 점점 더 계속해서 밑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칠판에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것은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 같이 사시는 것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을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손절 라인을 안 잡으신다면 이게 고점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까지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아주 긴 시간을 밑에서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목에 물리는 것도 물리는 것이지만 마음고생을 너무 오랜 시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목표가보다도 내가 이 가격에선 반드시 손절을 하겠다, 어떤 흐름과 이 가격대가 오면 나는 무조건 매도를 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터시는 거겠지만은 최고점에서 못 털었는데 원가에 거의 다 왔다 이러면 그냥 시장가로 터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구간쯤에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 구간도 뚫리고 마이너스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 이후로는 상승이 시작됐던 부근, 그러니까 이 정도 부근에서 이 부분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다면 악성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밑에서 횡보를 오랜 기간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 종목을 사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호재가 터졌을 때 더 크게 폭발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만약 그 호재가 노출이 됐는데 주가가 흔들린다, 그리고 현재가창에 한 번에 큰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때는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점이 나왔을 때 현재가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현재가창을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사신 호재가 이미 노출이 됐는데 상승 추세가 꺾였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에서 상승 열기가 이제 식은 것 같다, 꺾이기 직전인 것 같다, 고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는 꼭 현재가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렸던 단타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단타 매매를 할 때도 차트를 보면서 이게 고점이다 싶을 때는 꼭 현재가창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재가창에서 하나의 세력이 혹은 하나의 계좌에서 한 번에 많은 돈을 쏟아내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11,000원에 만주, 그리고 만원에 30,000주를 팔겠다고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는 매수 주문이 9,000원에 만주, 8,000원에 만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7,000원에 10만 주의 주문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 이 10만 주 부분인 것입니다. 이 10만 주를 돈으로 계산하셨을 때 여기는 7억의 매수 주문이 걸려 있는 것인데 3억이나 5억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반드시 던져야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매수 주문 뒤에는 또 자잘한 주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간이 뚫려버린다면, 그리고 이게 천천히 매도 주문이 나오면서 뚫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번의 시장가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의 계좌에서 갑자기 물량을 던진다면 이 현재가창 이 부분에 정말 찰나에 이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수 주문이 뚫리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많은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큰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이 더 천천히 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갑자기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처분할 물량이 남았다면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천천히 물량들을 털어내겠죠. 하지만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털어냈다면, 아니면 그런 세력이 나갔다면 마지막 눈치 게임을 하다가 이 구간에 많은 물량을 던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올렸던 단타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매도 치기 전 순간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바로 매도를 누르는 것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지금 35,200원대에서 방금 보셨죠? 4,000주가 한 번에, 4,000주, 5,000주가 한 번에 그냥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저는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현재가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더 쉽게 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그 캔들 차트의 윗부분을 보시면 5, 10, 20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차트 안에 선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과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으로 10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10의 의미는 10일간 거래된 금액의 평균 금액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 선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따로 영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만들 생각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이 파란색 1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검정색 20일 이평선이 그 밑에 있고, 마지막으로 120일 이평선이 만약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이 선들은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주가가 이 위에 있다면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일 때는 더 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고, 저항선일 때는 더 강하게 저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11선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서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지지가 안 나오고 떨어진다면 이 21선에서 한번 다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지지가 나와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면 이 선은 저항선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이 주가가 이 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11선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주가의 상승을 막겠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다면 11선보다는 21선이 더 강력하게 주가의 하락을 방어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만약에 21선이 깨졌다. 그래서 121선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예를 든 3개의 선 중에 가장 높은 선이죠. 그만큼 지지력도 강하고 저항력도 강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해주게 돼 있는데, 만약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버린다면 정말 큰 악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121선은 강력한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평선, 장기 이평선까지 깨져버린다면 우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횡보를 오래 한 주식들은 이 이평선들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평선을 한데 묶여서 지나가게 되고 현재가는 이 위에서 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강력하고 탄탄하게 지지해 주겠죠, 이 가격을요. 그리고 또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구간만 뚫리면 확실하게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도 포지션을 잡기가 쉬워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점 매집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깨진다면 우선은 매도를 치시는 게 좋은 것이, 메디프론 캔들 차트에서 원형 모양으로 마지막에 장기 이평선이 깨지는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 구간이 깨진다면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 종목에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평선을 기반으로 손절 라인을 꼭 잡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초 강의를 하면서 깊이 있고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영상을 따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